자, 조선시대 대외 관계와 관련한 이론 내용들을 봤고요. 자, 이제 문제들이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뭐 임진왜란이라는 사건,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이 큰 전란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에 관련된 사건의 선후 관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전쟁인가 보지요? 자, 보니까 지금 동래부 순절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래부사 송상현. 자, 동래 일대에서 송상현이 활약을 했구나. 자, 지금은 뭐 부산광역시의 일부인데, 자, 이 동래에서 송상현이, 부산에서 정발과 송상현이 이 전쟁 초기에 활약을 했었지요. 바로 뭡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정발과 송상현이 활약했으나 패배했었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금산전투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의병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비록은 유성룡이 당시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남긴 글이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자면 임진왜란 당시 전쟁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임진왜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골라보는데요. 다른 전쟁 또는 사건들이 오답을 채우고 있어요. 1번에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자, 요거는 병자호란 시기 때 벌어졌었던 일로 살펴보고 넘어갔었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가 침략했는데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피신하게 되는데 강화도에서는 이런 활약 또는 뭐 순절이 있었다 정도를 보고 넘어갔었어요. 이번에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요거는 이괄의 난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괄의 난은 인조가 즉위한 직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었습니다. 당시 임진왜란, 지금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는 임진왜란은 선조 때이죠. 3번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 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봉수와 이립의 활약. 자, 이 정봉수와 이립의 활약은 정묘호란. 국호가 청으로 바뀌기 전에 후금이 침입했었던 정묘호란 당시에 있었던 일이네요. 자, 그래서 다 인조 시기 때 있었던 일이구나. 4번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김시민의 진주대첩. 예, 임진왜란 때 큰 전투, 휴전 이전의 전투로서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요렇게 세 가지를 휴전 이전의 주요 전투로서 봤었습니다. 자, 어쨌든 임진왜란을 고르는 것이니까 4번으로 찍는데 무리는 없다. 5번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종무 스시마섬 정벌. 이는 조선 초기 세종 때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를 토벌했었다라는 세종 때 정책으로 봤었죠. 이거 말고 북방에는 여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임진왜란을 고르는 4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된 전투 이후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전투가 나왔는데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대요. 평양성을 탈환했다.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된 시기는 임진왜란 때, 그리고 평양성 탈환이다. 자, 임진왜란 때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크게 패했구나. 자, 그러면 이 평양성 탈환 이후의 사실이에요. 임진왜란 사건의 순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부산과 동래에서 정발과 송상현이 패배했었다. 그리고 충주에서 신립이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승전보가 울리게 되니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 대첩, 요렇게 이어졌었어요. 예, 이순신이 남해안 일대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왜군들이 말이죠. 전라도 일대로 진출해야겠다. 경상도 일대에서 그 길목의 진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네요. 이 명나라 원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 이 기세를 몰아서 수도 한양까지 진격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중간에 패배했어요. 소극적으로 바뀐 명나라 군대, 우리가 혼자서 저항해야 된다. 권율, 행주대첩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구나.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휴전이 된 거죠. 휴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대첩, 그리고 노량대첩, 이런 전투들, 이순신이 이끈 전투들은 휴전 이후에 등장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후의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찾아주시면 되겠죠. 2번에 있네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예, 그래서 권율의 행주대첩이 평양성 탈환 이후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서울 근처거든요. 평양에서 서울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1번에 송상현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되니까 저기 앞에 처음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3번에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4번에 신립의 탄금대 앞에서의 전투. 신립은 일단 여기 있고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마찬가지로 평양성 탈환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5번에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이거 뭡니까? 올라산성 이만주 몰라도 됩니다. 최윤덕. 세종 때 사군과 육진개척 있었습니다. 예, 사군과 육진개척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국경선을 확정했었던 사군과 육진 이렇게 있었죠. 예, 사군이 최윤덕, 육진이 김종서. 그래서 5번은 조선 초기 세종 때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절단이 지금 어디 가고 있나 봅니다. 1748년 에도 막부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파견했대요. 일본에 파견한 사신단인데 에도 막부의 요청.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 지배자의 정권이에요. 예. 이들의 요청으로 조선 사신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게 된 거죠. 자, 요 단서를 바탕으로 일본에 파견된 우리의 사절단, 에도 막부 시대 때 바로 조선 통신사입니다. 조선 통신사. 주로 조선 후기 때 파견되게 되는데 우리의 문물을 전파하기도 했었던 일본 막부 정권의 요청에 따라서 파견했었던 이 사신단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조선 통신사와 관련한 이 파견된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편에서 기록유산, 문화유산 이런 편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나머지 보기들을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중국에 파견하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파견하는, 명나라는 조선 전기고 청나라는 조선 후기지요. 명나라에 파견하는 사신단은 조선이 중국 황제국가 천자의 국가에게 파견한다. 그래서 조천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명나라에 파견하는 사신단 얘기하는 거고요. 청나라는
황제국가 천자긴 한데 그렇게 섬기고 싶진 않아. 오랑캐 여진족이니까. 그래서 베이징 연경으로 그냥 가는 사신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중국의 연행사 조천사라고 불리는 사신단들, 중국에도 이런저런 사신단들이 당연히 파견되었겠구나. 이번에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는요, 요거는 근대 시기 때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이 될 겁니다. 예, 일본의 문물, 발전된 문물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찰해 보자. 3번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했다. 요거는 나중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라는 사절단이 있게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근대 시기 때 우리가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단으로서 일본, 미국 이런 데 파견되는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조선통신사는요, 일본 막부 요청. 우리가 뭐 파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요청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에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이 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대. 야, 이 왕 잘했다. 이 왕 좀 별로야. 엇갈리고 있대요. 어느 왕일까?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대요.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했대요. 동생을 죽이다니. 어머니를 폐위하다니.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긴 하지만. 야, 그래도 이거는 유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이 도덕군주가 아니다. 폐륜군주다.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폐하고 살해했어요. 동생을. 폐모살죄를 저질렀죠. 그죠? 근데 말이지,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외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했다. 그래, 후금이 지금 뭔가 좀 성장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 때 나름대로 외교 정책을 잘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이런 당분간의 시기를 겪게 될 수 있었던 배경.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정책은 잘한 거 아닌가? 이 왕은 잘한 거 아닌가? 자, 이거 뭡니까? 중립 외교죠. 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했었다. 자, 이 왕은요, 광해군이겠죠. 이 광해군은 왕이 된 다음에 폐모살죄를 저질러서 이후에 폐위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후금과의 관계, 조선, 후금, 그리고 중국 명나라. 자, 명과 후금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켜서 전쟁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중립 외교 정책을 광해군 시기 때 하게 되네요. 자, 이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임진왜란 이후에 성장했었던 여진의 후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자, 1번에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육조 직계제는요, 태종 이방원 때 시행됐었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선 초기 때의 정책이었었죠. 태종 이방원 이후에 세조 때에도 시행됐었던 제도. 이번에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시기 때 정책인 거 알고 계시죠? 3번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요게 광해군 때 편찬된 의학서. 광해군 때는 아무래도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한 왕이다 보니까 전란 수습이 아직은 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치료법, 약제 이런 것들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겠죠. 4번에 역대 원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앞서 오답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동국문헌비고, 요거 조선 후기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영조 시기 때 한국학 백과사전입니다. 5번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였다. 신의 통공, 요것도 뒤에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 정조 시기 때 등장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면서 금난전권을 상당 부분 없앴던 정책.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뒤에 조선 후기 편에 소개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와 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에 보니까 왕에게 이괄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바친 자가 있었대요. 반역은 아닐 것이다. 이괄의 아들 잡아오라. 이괄은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된대요. 이괄이 난을 일으켰구나. 이괄의 난. 자, 이 이괄의 난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 이후에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 폐모살제 중립외교 문제다라고 하여 서인들이 주도했었던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된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죠. 반정공신 이괄 반정공신이었었던 이괄 2등 공신 책봉의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상당수가 후금에 투항하기도 했었던 반정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었어요. 나에 보니까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최명길, 이 사람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이를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저들과 싸워야 된다. 주전론, 전쟁불사, 김상헌이 대표적이지요.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쟁을 피하자. 주화론, 최명길이 있지요. 이 사람이네. 예. 강화를 청했대요. 화친을 맺자. 물러나 달라. 남한산성으로 왕이 향하네요. 남한산성에 도착하네요. 그러면 이 왕은 인조겠고요. 지금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 게 바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지요. 병자호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게 되겠구나. 인조 때 있었던 일이구나. 자, 인조 때요. 이괄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으로 이어지지요. 요게 가고요. 요게 나네요. 그러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정묘호란이 있겠지요. 후금이 침략하는 정묘호란, 후금이 국호를 바꾸고 청으로 바꾸고 침략한 병자호란. 자, 1번에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황전하였다. 정봉수와 이립이 항전했었던 게 바로 정묘호란, 후금이 침략한 그 사건입니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2번 이순신 명량대승, 요거는 임진왜란, 휴전 이후인 정유재란 시기지요. 예, 선조 시기 때 있었던 일이구나. 3번에 권율의 행주산성 적군격퇴다. 요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임진왜란 때 휴전,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요. 지금 2번에 있는 명량대첩은 휴전 이후 얘기고요. 3번의 권율의 행주산성에서 적군격퇴는 휴전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죠. 휴전 이후 재개된 전쟁을 정유재란이다라고도 얘기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4번에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 이후로 반정을 일으켰다. 반정을 일으킨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괄의 난인 거지요. 반정공신 책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나 사이가 아니고 가 직전의 일입니다. 4번은. 5번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 옥사가 발생하였다. 정열이 모반 사건은 임진왜란 벌어지기 전에 선조 시기 때 있었던 붕당의 갈등이지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이전이네 마찬가지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가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죠? 조선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17대 왕이래. 누구일까? 17대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청에서의 볼모 생활. 컴온. 왕이 되기 전에 청에서 볼모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즉위를 했나 봐요. 이강은 뭐야? 제주도에 표착한 외국인 하멜. 요거는 문화편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네덜란드인 하멜이 이 왕 때 표류하기도 해요. 제주도에. 예,
그래서 나중에 하멜 표류기를 남기기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조선 후기 뒤에 과학기술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정치편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은요. 요거랑 그 다음에 나선정벌 얘기가 있어요. 나선정벌. 청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왔었던 사건이죠. 바로 언제입니까? 효종 시기 때 있었던 나선정벌. 그러면 청의 볼모 생활은 뭐야? 자, 요 앞에 인조, 요 왕.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 인조 때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병자호란. 병자호란으로 청에게 우리가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요 아들들이 청의 볼모, 인질로 잡혀갔었던 거죠. 소현세자는 들어와서 죽고, 그죠? 그리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었었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효종 때 나선정벌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청에게 복수해야 된다. 우리는 청에 복수하자. 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죠. 북벌운동이라는 게 효종 때 있었구나.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한 내용 효종 때 있었던 거 고르면 되는데요. 북벌추진 1번에 있네요.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추진. 북벌은 어영청이라는 조선 중앙군 핵심 군대를 이제 강화시키면서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예, 북벌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 하게 되죠. 이 어영청은 뭐해서 어영부영 북벌, 예, 이런 걸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게 효종 때 있었던 모습이네요. 이번에 위화도해군과 과전법의 시행이다. 요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예, 조선 건국 직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3번에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 운영이다. 이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정조 때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는 이런 제도. 4번에 백두산 정계비 건립과 청과의 국경 획정이다. 백두산 정계비. 이게 뭐죠? 일단 이거 숙종 때인데 백두산을 기점으로, 예, 어디로 둘 것이냐, 압록강으로 할 것이냐, 두만강. 근데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 자, 그래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요게 백두산에 세운 비석 백두산 정계비고요.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하는데 토문강인지 두만강인지 해석 여부에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 되기도 하고 청나라 땅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내용이죠. 숙종 때입니다. 5번의 기후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 무역을 재개한다. 자, 기후약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다가 재개하는 이런 협정입니다. 자, 요거는 임진왜란 이후니까 광해군 시대 때 관련된 정책이에요. 자, 효종 때 북벌운동, 서인들이 주도했었던, 송시열이 추진하기도 했었던 북벌운동,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효종 때이구나. 7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해야 된대. 일단 병조는요, 6조 중에 하나였었죠. 이, 호, 예, 병, 형, 공. 6조인데 병조에서 하는 게 원래는 국방문제 변방의 일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변방의 일을 위해서 가를 설치했대요. 가가 다 잡아먹고 있대. 그러면 병조에서 하는 일이 유명무실화 되겠죠. 이건 뭐 하는 건데요?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대요. 변방과 관련한 일을 하는 또 다른 뭔가가 생겨서 다른 일들을 막 잡아먹고 있나 봅니다. 자, 이 기구는요, 국방문제 회의기구로 만들어졌었던 비변사이죠. 비변사가 국방 문제를 원래는 다루는 기구였었죠. 그것을 변방과 관련되는 일이다. 예, 변방에서 충돌하면은 군사 문제 아니에요. 국방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는요 비변사다. 이 비변사는요 조선 중기 중종 때 삼포외란으로 처음 만들어졌었다라고 봤었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됐다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후에 더욱더 강화된 최고 통치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이거는 우리 정치 제도편에서 봤었는데 왕명출납, 왕의 비서, 예, 도승지 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죠. 바로 승정원. 자, 니은의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래요. 전면전 이 전쟁을 계기로 이렇게 크게 확대되었다.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디귿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대요. 조광조. 김효사와 사건 벌어지기 전에 조광조가 했었던 개혁 정책에서 봤었네요. 바로 소격서죠. 도교행사기구. 리을 세도정치 시기 외척의 세력 기반이 되었다. 예, 저 뒤에 말밑에 있는 세도정치 시기. 이들 외척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비대화하면서 비변사를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되는구나.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인데 이것이 더욱더 극대화된 게 저 말밑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8번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자, 지금 사건인가 봤더니 조선 후기의 군사 조직이에요. 군대를 어떻게 정비했더라? 자, 가해 보니까요. 이괄에 난 이후. 그럼 요거 인조 때거든요.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뭘 설치해요? 총융청을 설치한대. 그거 나해 보니까요.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이죠. 세 가지 수죠. 훈련 도감을 조직하였다. 요거는 선조 때 임진왜란 휴전기간 때 만들었다라고 봤었죠. 조총부대 막 양성하는 거예요. 중앙군으로서. 다 해보니까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위해서 이것도 중앙군인 것 같아.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가만.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조선 후기의 중앙군사조직 5군영의 정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이 5군영의 정비 과정은 애초에 처음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었었어요. 요게 임진왜란 중에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인조 시기 때 좀 뭘 만들죠. 총수를 만듭니다.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예, 요걸 만들어요. 인조 때. 이 어영청은 이후 앞서 문제에서 봤었는데 어영부영 북벌 인조 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예, 효종 때 북벌의 핵심 기구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후 숙종 때 금위영을 만들죠. 그래서 훈련도감, 어총수, 그리고 금. 자, 지금 가의 총융청이 나와 있어요. 여기 가다. 그 다음에 나의 훈련도감이 나와 있죠. 나. 그 다음에 다의 금위영이 나와 있어요. 다. 그럼 나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예, 5군영의 정비과정, 훈련도감, 그리고 어총수, 마지막 금. 예, 여기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강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